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계엄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치지 않았다. 윤석열 재입당은 당연히 받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헌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감싸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란의 후예를 자처한 셈인데요. 지지율 16% 추락에도 반성은커녕 극우 유튜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란을 미화하며 헌법을 농락하는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을 소멸로 이끄는 장본인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올리지요. 김문수 그 입 다물라. 8월 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BS 여론조사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이 65%입니다. 네. 더 올랐어요. 올랐어요. 지난주보다도. 예. 지난 두 주일간 1%포인트 정도씩 아주 경미하게 하락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추세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기억이 났는데 두 주 동안 아주 미세하게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확실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한 주 그리고 한 2, 3일 더 이렇게 지난 열흘 동안 여론 환경이나 국정 관련 이슈가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뭐 인사 여파 그거는 이제 거의 잦아들었는데 관세 문제 타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도 약간의 여진이나 논란거리는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주식 차명 거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물리는 기준을 놓고 조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피 튀기게 이해가 직접 관련되는 거니까 예. 사실 얘기 들어보면 양쪽 다 이해는 되는데 고충이나 애로도 짐작은 합니다. 어쨌거나 의제로서는 따끈따끈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걸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새 정부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 여론 환경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상승으로 반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 싶습니다. 부정평가도 2%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오르긴 올랐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란거리 중에서 조금 입장이나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지지층이긴 하지만 예. 그분들에서 약간의 일탈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탈은. 근데 그거보다는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고 이게 낫겠다. 정부 방향이 맞게 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도 늘었지만 상승이 더 늘었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네, 켄다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후에 지지율이 폭등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기도 하셨네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더 떨어졌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 4주일 전에 20%였다가 19 이렇게 내려와서 예. 2와 1이 주는 어감의 차이에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라는 게 선행 효과, 후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되면 사람들이 나도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이쪽으로 갈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그게 트렌드인가 봐. 벌써 이렇게 나타나는군. 그래서 예.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되는 일도 없고 저런 상태로는 뭐가 되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짚으셨습니다마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게 무슨 한 300~4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아니면 어찌 달나라에 혼자 가 있거나 네, 네. 무슨 계엄에서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8월 달에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게 그러면 말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저나 황앵커나 일반 시민들이나 거의 차이 없어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 명확히 진위와 정오가 가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계속 저러고 있기 때문에 바뀔 생각도 바뀔 능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죠. 이런 정당의 지지도가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저는 이 현상이 조금 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왜? 국민의힘은 하나도 좋은 쪽으로 바뀔 여지는 전혀 없고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당권을 놓고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국정감사 뭐 이러다가 내년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분열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10% 초반대까지도 빠진다.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계속 저렇게 버팅기고 뭐 내의에다가 뭐 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다쳤다는 등 계속 이러면 한없이 빠집니다. 한 자릿수로도 저는 충분히 간다고 봐요. 한 자릿수요? 네. 예. 7, 8%?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힘 안방이나 다름없는 영남권이 또 네.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원래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영남권에 좀 공을 들인 것도 있긴 한데 네. 국힘이 못하는 게 아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훨씬 크죠. 그게 1번이고요. 국힘에 대한 너무나 엄청난 실망과 가망 없음. 원래 거기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호전 기미가 있어도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국힘에 대한 거부표가 명확해진다는 것 플러스 또 하나 정책 효능감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힘에 대한 마이너스, 엔티적인 것, 싫어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속화되게 여론이 뒤집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뭐 민생 회복 쿠폰이라거나 관세 협상에서 임했던 우리의 원칙이라거나 그다음에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시간 제한, 시간 타임표 뭐라 그래요? 일정표 그런 것과 함께 분명히 지킬 것을 확실히 얘기하는 것 그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정책 신뢰도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부울경 TK 이쪽에서 당연히 여론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이거는 새 정부가 국정의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특히 관세 협상 타결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었거든요. 일본이 한 게 정말 잘한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잖아요. 왜 그랬냐? 아주 나쁜 상황에서 지킬 걸 지켜냈다는 것과 일본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우리가 부담하는 건 훨씬 적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의 경제력 사이즈를 대충 비교 그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했을 때 우리가 훨씬 실질적 프라핏 잘 지켜냈다라는 우호적 여론을 초반부에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 관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이 오가는 사이에 불씨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최단 시간으로 줄여버렸다. 그래서 논란은 또 다른 논란과 의혹과 불신을 낳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 비단 그 이슈뿐만 아니고 다른 것에서도 이 정부의 특징은 빠릅니다. 산업재 이따도 나올지 모르지만 산업재 현장에서 사고 자꾸 났는데 포스코 ENC라는 데잖아요.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한번 말했는데 며칠 뒤에 또 했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뭐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정하게 질타를 했는데 또 재발한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것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어떻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들의 강조점이 사람들 마음에 가서 턱 그냥 직공으로 들어간 겁니다. 심정적 동의를 바로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아, 정부가 바뀌었구나.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우리 사회가 피해야 할 것들은 최소한 피해 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려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론은 좋아지죠. 방금 평론가님께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꺼번에 한미 관세 협상 평가에 대해서는 좋다는 의견이 긍정적인 평가가 62%로 더 많았습니다. 과반을 훨씬 넘었고요. 예.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 동맹 강화가 중요한가, 중미 균형 외교가 중요한가. 네. 저는 당연히 한미 동맹 강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중미 균형 외교를 더 꼽으셨어요. 42%가 한미 동맹, 네. 중미가 51%. 예. 이번 주 공교롭게도 미디어 토마토, 뉴스 네. 토마토의 여론조사나 갤럽 이런 데가 없고 MBS만 이제 했는데 물론 다른 데도 한두 군데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방금 이 지점을 고르고 싶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혈맹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피혈자 혈맹. 예. 아니 맞아요. 동맹이고 강화되어야 하는 거 맞고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는 2인 삼각관계라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나 정치, 외교, 기타 국정의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굴복하듯이 굴종하듯이 그렇게 비대등한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자각과 민족적 자존감, 정치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한미 관세 협상 등등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중 저항 전초 기지로 바꾸겠다. 그리고 한국 너희가 그 짐을 지고 맨 일렬에 서라. 말하자면 이런 있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말도 안 되죠. 명백히 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거죠. 한중 간에 누가 되었건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로 가야 한다. 한미 동맹 맞지만 그리고 중국은 우리와 예전에는 적국이었어요. 같이 교전도 했고 한국전쟁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전체 민중들의 안정과 평화와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의 편중된 외교도 안 될 뿐더러 중국이나 러시아를 무조건 배제하는 외교 정책도 안 되고 우리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로 삼는 외교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51대 42, 9%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으로 한미동맹 강화보다는 우리의 자주 독립 외교를 훨씬 더 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체 국민들 시민들의 정확하고도 사려 깊은 것을 바탕으로 이걸 하나로 모아서 한미 정상회담이건 방위비 협상이건 관세 협상이건 다른 또 한미 간의 행정적 무슨 채널로 대화를 하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세게 말할 건 말하고 지켜낼 건 지켜야 하는 힘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보여주셨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게 때로는 무섭고 아마 대통령실이 이 여론조사를 봤을 텐데 국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좀 경청하실 거라고 믿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